잠시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 감성 넘치는 그곳으로 가볼까요? 오늘 감성 도시여행. 부드러운 빵과 고소한 우유의 조합은 언제나 대환영. 신선한 우유와 치즈,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빵마을을 찾아가 합니다. 초록 이파리에 생기를 더해줄 봄비가 하루 종일 내린 어느 봄날.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감성에 젖는 날 저는 탁 이게 생각나요. 상상만 해도 행복해지고 마음이 두근두근, 이 향기만 맡아도 행복해지는 바로 그것. 전국의 빵순이 빵두리 여러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저는 365일 빵이 머릿속에 떠다니는데 오늘은요, 천안에서 빵지술래 해볼 겁니다. 우선 빵의 절친이자 환상의 짝꿍 우유부터 만나러 갈까요? 천안시 성남면 평화로운 목장을 찾았습니다. 아니 저는 젖소를요, 광고나 영화 이런 데서만 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큰데요? 보세요. 어마어마해요. 이따만해요, 실제로 보면. 마침 70여 마리의 젖소가 풀사료를 먹고 있었는데요. 젖소 한 마리가 하루에 먹는 건초는 평균 40kg. 사장님이 직접 재배하고 건조한 유기농 건초를 먹인다고 합니다. 이만한 젖소들 관리하시려면 하루가 엄청 바쁘실 것 같아요. 예, 많이 바쁘죠. 아침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네. 한 2시간 차교하고 아침에 4시간 정도 정신 못 차리게 일하고 또 저녁에 또 4시간 또 일하고 한 365일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일 남았어요? 지금 이제 거의 오전 일 마무리 단계니까 네. 우리 소돌 건초른 주기 좀 도와줬으면 일이 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이 말을 기다리신 것 같아요. 예. 사장님을 돕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소들이 먹기 편하게 건초를 옮겨주었는데요. 맛있는 우유를 맛본다는 기대감에 설레더라고요. 소들이 오늘따라 더 잘 먹는 것 같죠? 많이 먹어라. 상아 씨 일 잘하시네. 그래요? 네. 생각보다 좀 잘하죠. 근데 이 풀 많이 먹어도 돼요? 너무 많이 줬는데? 이제 소는 어려서 우유를 먹다가 부드러운 풀보다가 위를 좀 이렇게 발달을 시킨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티못이라는 풀인데 성우가 됐을 때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을 먹고 소화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위가 발달이 못하거나 좀 저조하다면 많이 못 먹기 때문에 우유를 생산할 때 아무래도 좀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유 생산도 떨어지게끔 돼 있어요. 축사 한쪽에서는 태어난 지 몇 달이 되지 않은 어린 소들이 있는데요. 아직 어려서 우유를 먹여줘야 합니다. 서로 먹겠다고 야단이네요. 어이구, 잘 먹어. 아이고, 잘 먹어. 얘들 진짜 잘 먹지 않아요? 싸운다. 아무튼, 무렁무렁. 커라, 잘 먹고. 어이구. 이 목장에서는 직접 생산한 우유로 치즈를 만들고 있는데요. 자연 치즈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사장님의 정성과 노하우가 깃든 치즈들이 수개월 동안 발효되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치즈예요? 네. 도자기 같아요. 그렇죠. 네. 사람들은 이게 멀리서 보면 케이크 같다는 얘기하고 또 비누 같다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종종. 보세요. 네, 되게 예쁘죠. 네, 색깔이 네. 조금씩 다르네요. 네네. 얘는 만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연한 색이 나오고요. 좀 지나면 이 색깔 나오거든요. 근데 이 치즈는 이제 아시아고 치즈고요. 네. 얘는 고다 치즈고 또 뒤에 있는 치즈들은 이제 까망베르나 아니면 아시아고 치즈. 저희 청양 지역에서 구기자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걸 이용해서 구기자 치즈를 한번 또 만들어봤어요. 치즈 말씀하니까 네. 또 치즈 먹고 싶은데 네네. 저 아직 우유도 못 먹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럼 당연히 맛 보셔야죠. 네. 우유랑 치즈랑 둘 다요? 네네. 오케이. 네. 좋아요. 목장에 찾아온 체험객들을 위한 치즈 만들기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소금과 식초를 넣고 우유를 끓이면 유청이 분리됩니다. 이게 슬라임 같아, 슬라임. 오. 치즈의 염도를 맞추고 모양을 만든 뒤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숙성시키는데요. 숙성된 시간에 따라 다양한 풍미를 자랑하는 치즈가 완성되는 거죠. 저는 마트나 슈퍼에서만 네. 사서 먹었는데 네네. 좀 떨려. 아마 색다른 맛을 경험하실 거예요. 먹어볼게요.
먼저 목장에서 바로 가공한 우유부터 마셔봤는데요. 기존 우유와 맛이 다르더라고요. 쫀쫀한데 약간 요거트 같은 맛도 나고요. 신기해요. 아까 직접 만들어본 스트링 치즈 손으로 쭉쭉 찢어 먹어봅니다. 제 손맛이 들어가서 맛있더라고요. 쫀득해요? 아니 이게 소금 간이 딱 잘 됐는데요? 아, 그래요? 네. 만드는 사람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는 치즈. 좋은 우유는 기본이고 오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되게 쫄깃거리죠. 네네. 네, 그리고 이 치즈는 이제 우유가 이제 좋아야지만 좋은 치즈가 나오지. 네. 우유가 안 좋으면 안 좋은 치즈 나와요. 치즈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가장 기본이 우유잖아요. 네네. 제가 아까 일해봤잖아요. 네. 이 소들이 행복해요. 좋은 것만 먹고. 네네. 저희 소들은 소랑 다 마찬가지. 저희는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고요.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해줄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요. 네네. 건강하고 잘 먹고 네네. 이렇게 자란 소가 좋은 우유를 또 뽑아내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번엔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빵 마을을 찾아가 볼까요? 빵을 만드는 곳이 단지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무척 독특하게 생겨서 더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제가요 비를 뚫고 이 빵지순례를 왔는데 여기가요 빵집이 아니라 무슨 테마파크 같기도 하고 이거 보세요. 약간 난쟁이들이 살 법한 그런 집들이 보여요. 시선을 확 사로잡는 풍경 덕분에 전국의 빵돌이와 빵순이들의 발길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네요. 저희가 빵을 기본으로 한 테마파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먹거리뿐만 아니라 볼거리, 즐길거리, 어떤 힐링이 될 수 있게 고객들의 어떤 좋은 추억을 만들어 드리고자 이렇게 조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둘러볼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빵지술래로 오셨으니까 빵을 만드시는 걸 한번 보러 가실까요? 아, 먹기 전에 만드는 것부터 네. 확인하러 가야죠. 동화 속에 등장하는 집처럼 생긴 이곳은 제분소입니다. 빵마을에서 사용하는 쌀가루와 통밀을 직접 제분하는 곳인데요. 전통 방법 그대로 제분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어머나, 아니 저는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모형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제분이 되네요. 모형 아니고요. 친환경적으로 만든 제분기예요. 네. 아니 근데 빵집에서 직접 이렇게 다 제분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뭐 이제 모든 빵을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빵이 들어가고요. 저희가 그 천안 지역의 통밀과 쌀을 저희가 지금 매일 재분해가지고 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거네요, 이게? 예, 우리 지역 뭐 농민들하고 함께 하는 거죠. 네. 빵마을이 자랑하는 맛의 비결 바로 판물인데요. 매일 새벽 6시부터 오전 내내 진한 판물을 끓인다고 합니다. 김 무락무락 이 안에 들어오니까 판 냄새가 가득한데 잘 보니까 거의 막 으깨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게 팥이 8시간 정도 지금 끓여진 상태고요.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다 보니까 왠지 여기에 맛집처럼 비밀이 숨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다른 건 없고요. 저희 천안 지역에서 나는 팥을 직접 가져와서 이렇게 끓여서 그걸로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양이 엄청난데요? 요즘에는 소비량이 늘어서요. 이것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게요? 예. 어머나, 아니, 저 말고도 빵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청난가 봅니다. 아니, 이게 다 소비가 되다니. 하루 종일 수많은 빵이 만들어지는 주방도 살짝 들어가 봤는데요. 정성 들여 끓여낸 파당금으로 빵을 만든 다음 이 돌가마에서 구워낸다고 합니다. 오븐 대신 가마에서 구워지는 빵이라니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저 찜질방인 줄 알았어요. 돌가마가 웬일이에요. 아니, 저는 빵 하면 오븐에 굽는 줄 알았는데 가마가 있어요. 이게 빵을 굽는 오븐이고요. 네. 이제 돌가마에 굽는다고 해서 옛 방식을 그대로 사용해서 이제 굽는 오븐인데요. 네. 넓은 공간에 뜨거운 열을 가해서 빵이 빨리 익는 거죠. 그래서 바삭한 빵은 더 바삭해지고 촉촉한 빵은 더 촉촉해지고, 돌가마 같은 경우는 옛 방식을 현대화시킨 거고요. 장작가마는 옛 방식, 그 전통 방식 그대로 사용한 그런 오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뜨거운 돌가마의 열기 속에서 더 바삭하고 더 촉촉하게 구워지는 빵. 무엇을 먹을까요? 여기에요. 빵 개수가 250여 가지가 넘는데요. 어떡해, 뭘 먹지? 오늘 저 말릴 사람 없죠?
없죠? 고릅니다. 비 오는 날의 감성을 듬뿍 담아 제가 고른 빵들입니다. 파당금이 듬뿍 들어간 만주부터 신선한 과일을 넣은 크루아상까지 담았습니다. 드디어 맛봅니다. 오, 뜨끈뜨끈해. 갓 나온 빵은 천상의 맛이잖아요. 먹기 전에 안을 좀 확인해 봐야겠어. 짜자잔! 일단 먹어볼게요. 돌가마의 열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빵, 정말 바삭하면서도 촉촉하더라고요. 일단 따뜻하고요. 겉바속촉이다, 겉바속촉. 왜 우리가 화덕 피자도 가만히 구우면 맛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빵도 왠지 그런 느낌이에요. 겉에는 바삭하고 안에 이 팥 너무 촉촉해. 이 순간 저도 모르게 진실의 미간이 발동합니다. 고소하고 부드럽고 달콤하고 촉촉하고 빵순이라 행복한 순간이죠. 이 목장에서 가져온 신선한 우유와 함께 마시니 더 맛있더라고요. 비가 내려서 살짝 가라앉았던 기분이 갓 구워 나온 빵 덕분에 다시 좋아졌습니다. 천안으로 빵 주스를 오길 참 잘한 것 같죠? 역시 이 빵에는요, 뭐니 해도 흰 우유가 딱이에요. 오늘 빵 주술래 제대로 했는데 저 오늘은 그냥 행복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운동하면 되죠 뭐. 다 먹을 거예요. 젖소에게 유기농 풀을 먹여 지방은 적고 더 담백한 우유가 생산됩니다. 덕분에 풍미 가득한 치즈도 맛볼 수 있고요. 우리 농산물과 돌가마가 만나 겉바속촉의 빵이 만들어지니 더 맛있는데요. 천안의 빵과 우유 꼭 맛보세요. 선생님 하면 떠오르는 게 건강, 장수이잖아요. 그래서 시민분들께서 나오셔서 건강, 장수 외에도 다른 소망도 빌 수가 있고 또 코로나에 지친 시민들에게 조그만 힘이 되고자 이러한 조형물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Done me and you bet I felt it. I tried to beat you, but you're so hot that I melted. I fell right through the cracks. Now I'm trying to get back. Before the cool done run out, I'll be giving it my bestest, and nothing's gonna stop me but divine intervention. I reckon it's again my turn to win some or learn some, but I won't hesitate no more, no more. It cannot wait. I'm yours. Well, open up your mind and see like me. Open up your plans and damn, you're free. I look into your heart and you'll find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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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love. Listen to the music of the moment, people dance and sing. We're just one big family, and it's our God-forsaken right to be loved.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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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So I won't hesitate. 엄마 아빠하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랑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다가 적었어요.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많이 받기 적었어요. To complicate our time is short. This is our fate. I'm yours. Do do
저도 모두 힘든데 이렇게 감동을 주는 공연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뭉클하고 이렇게 이런 기회가 더 많아서 사람들이랑 같이 문화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그냥 코로나 여파가 전부 다 이제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저 또한 뭐 지금 답답한 심정인데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가족들도 이제 건강하고 몸 아픈 게 없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조형물로나마 이렇게 보니까 되게 예쁘고 또 시원한 밤이고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요새 뭐 밖에도 잘 못 다녔었는데 밖에 나오니까 이렇게 좀 시원하고 좋네요. Just when I thought there's no need holding on, you wrapped me in your arms and took me on a stairway to love. 오늘 햇볕이 엄청 따갑구만. 이게 살 타는데. 자, 빨리 출발합시다. 10,000원? 왜 주는 거야? 50,000원짜리가 더 좋은데. 오늘 그걸로 세 끼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세 끼를? 네. 요새 짬뽕도 웬만한데 맛있는 데 가면 8,000~9,000원 하는데 무슨 10,000원으로 세 끼를 해결을 해? 에? 가보면 안다고요? 어디 가요 그럼? 강릉 안에서. 강릉 안에서 10,000원으로 세 끼를? 네. 배고픈데 잘 됐네 일단. 자, 갑시다 그럼. 가격 파괴는 기본, 선 넘는 맛까지 가성비 최고의 3,000원 맛집이 있습니다. 푸짐한 양과 사장님의 인심이 더해졌으니 이 정도면 무조건 먹는 게 남는 거죠. 3,000원의 행복을 누리러 지금 갑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강릉시 용강동 서부시장 인근. 여기는 강릉 서부시장이 있는 동네인데 여기 써있네요. 짜장면 3,000원. 에? 야, 진짜 짜장면 3,000원 집이 있네. 들어가 보죠. 요즘은 보기 힘든 3,000원 짜장면집. 오전 이른 시각인데 문을 열었네요. 안녕하세요. 영업 시작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예. 짜장면 먹을 수 있어요? 예. 목수일을 한 경험을 살려 탁자나 선반을 손수짠 단출하지만 사장님의 손때가 묻어나는 실내. 그리고 그곳에서 먹을 짜장면이 주문과 함께 정성스럽게 만들어지는데요. 부드러운 면발은 뜨거운 물로 입수, 건져내면 찰랑찰랑 탄력 충전 완료. 합성 조미료를 절대 쓰지 않고 고기와 신선한 채소로 담백한 맛을 낸 소스가 올려지면 도저히 3,000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짜장면 대령이요. 단무지 양파는 이 셀프인데 먹을 양만큼만 담아야 합니다. 네. 욕심을 갖고 막 왕창 갖고 왔다 남으면 다 음식물 쓰레기 아닙니까? 네. 네? 자주 그러잖아요. 누가요? 너요. 식탐이 있어갖고 아니에요. 살 빼야 됩니다. 네네. 일장 연서로 드디어 맛을 보나요? 2021년 현재 전국 짜장면 평균 가격은 약 5,352원이라고 하는데요. 해마다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건 확실하죠. 저렴한 가격에 비해 양도 푸짐, 맛있겠다. 그 맛이 궁금합니다. 한 젓가락 가득 입으로 호로로. 면발이 탱글탱글하네. 3,000원짜리 짜장면인데도 고기가 많이 들어있네요. 왕건이가 많이 있어. 왕건이. 고려인 줄 알았어. 왕건이 많아서. 미안합니다. 예. 예. 자, 이 집은 특히 혼밥족들이 많이 찾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손님들이 이제 한 번 왔던 분들은 계속 찾아주시고 많이 오시는 분들은 뭐 일주일에 한 1,000번 더 됐던 오십니다. 그렇다고 지금 힘들다고 가게를 접게 되면 또 그만한 또 충격이나 이런 걸 또 헤어나려면 힘들고 그러니까 잘 견뎌내겠죠. 자, 짜장면이 한 반 정도 남았을 때 고춧가루와 식초를 투입하면 맛이 훨씬 풍성해집니다. 조금만. 고춧가루를 좀 많이 넣어줘야 맛있어요. 훨씬 맛있는 짜장면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고춧가루로 업그레이드된 짜장면으로 2라운드를 시작한 노기환 리포터 역시 쩝쩝 박사 인정입니다. 오늘도 식욕에 충실해집니다. 고춧가루니까 훨씬 맛있다. 맛있으면 한 그릇 뚝딱 해치우는 건 일도 아니죠. 빈 그릇 잘 인증. 10,000원을 내고 무려 7,000원을 거슬러 받은 착하디 착한 식당. 거한 아침을 먹었지만 이번엔 비빔밥으로 3,000원 위장을 또 한 번 달랠 비빔밥집. 시간. 성남시장으로 갑니다. 저기 있네 저기. 3,000원 비빔밥집. 맛있는 음식 먹을 생각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데요. 맞네요 여기. 그런데 이 고급스러운 뭐죠? 번화한 시장 골목 안쪽에 마치 카페 같은 식당이 자리해 있습니다. 주방에는 맛있는 소리가 가득한데요. 비빔밥엔 제철 나물과 호박, 생채 등 아삭한 채소로 7가지 고명이 올려지고 어느 하나 외면할 게 없습니다. 게다가 요즘 금값이라는 달걀 프라이 올려주면 3,000원 비빔밥 완성! 아, 저는 전통시장에 있는 3,000원 비빔밥집이라 그래서 정감은 있지만 왠지 좀 허름하고 할머니가 계시는 그런 집일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조명도 그렇고 이거 카페 같은 분위기고 바깥 풍경도 괜찮고 그리고 식기 노쇠 방자육입니다. 방자육이. 사장님 이거 방자육이죠? 아, 방자육이는 아니라고. 하여간 그 육이 비빔밥은 비벼야 제맛이죠. 자, 밥 투하. 비빔밥에 빠질 수 없는 참기름. 싱싱한 채소가 한 그릇 푸짐하게 담기고 고슬고슬하게 지은 밥과 매콤달콤한 양념, 참기름의 만남. 아, 냄새 고소하다.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야무지게 비벼주세요. 비빔밥은 무조건 크게 먹어야죠. 2숟가락 같은 1숟가락 들어갑니다. 아우, 군침 돈다. 이런 맛있는 비빔밥이 3,000원이라니. 저렴해서 놀라고 맛있어서 놀라고 입에 착착 감기는 맛에 멈추지 않는 숟가락질. 날이 더워지면서 입맛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입맛을 좀 잃었을 때 이런 비빔밥 최고입니다, 진짜. 아니 3,000원에 이런 훈훈한 인심의 가게가 있었다니 사장님 대체 어디 계세요?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4,000원에서 1,000원을 가격을 내렸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원래 비빔밥 4,000원이었는데 아니 코로나 터진 이후에는 손님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가격을 내리셨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손님이 줄었으니까 더 올려야 아니죠. 수지가 맞을 것 같은데. 아니죠. 더 다들 힘들어하니까 예, 내림으로써 그래도 조금 든든한 식사 한 끼 가볍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오시더라고요. 집밥 같은 매력에 따뜻한 마음까지 느낀 비빔밥 잘 먹고 갑니다. 강릉하면 또 이제 칼국수가 유명한데 3,000원짜리. 가성비 최고의 3,000원 맛집. 마지막 저녁 코스는 강릉의 대표 서민 음식 장칼국수 되시겠습니다. 모든 국수 요리가 3,000원인 식당. 그중에서도 얼큰한 장칼국수를 주문했는데요. 칼칼하고 구수한 맛에 반해 세 번째 식사도 마치 첫 끼처럼 맛있게 먹는 노기환 리포터. 젓가락을 쉬지 않네요. 겉옷도 벗어던지고 면에 이어 국물까지 알차게 장칼국수도 클리어.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짜 잘 먹었네. 오늘 진짜 잘 먹었네. 자, 오늘 10,000원으로 무려 3가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도 지금 1,000원이 남아있거든요. 이 1,000원으로 시원한 커피 한 잔 마시면 좋겠는데 말이죠. 자, 어쨌건 전통시장에 오시거나 아니면 또 주위를 잘 살펴보면 아주 저렴하게 맛있는 음식을 파는 식당들을 어렵지 않게 아직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음식 파시는 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웃들에게 조금 더 싸게 좋은 음식을 이렇게 대접할 때 참 기쁨을 느낀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있는 덕택에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코로나를 또 잘 이겨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주변에 보면 이렇게 싸고 맛있는 그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오붓하게 그런 거 즐겨보시면 또 어떨까 싶네요. 네. 아, 하연 오늘 진짜 잘 먹었네. 자,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제주바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어디서나 봐도 평화롭고 이쁘기만 한데요. 이 바다의 매력에 푹 빠져서 이 바다를 테마로 한 이색 스튜디오가 우리 제주에 있다고 합니다. 몰라셨죠? 이 제주의 바다를 스튜디오에 가득 담아놨다고 합니다. 그 현장 지금부터 저와 함께 출발하시죠. 푸른 제주 바다를 기대하며 찾아간 곳은 뜻밖에도 한라산 중산간 자락의 한 마을입니다. 이곳에 제주 바다를 품은 스튜디오가 있다고 하는데요. 특별한 바다를 보기 위해 어디론가 들어갑니다. 이야, 그냥 뭐 이게 단데요? 예, 안에 물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물이 있다고요? 예, 예, 조명을 켜면 이렇게 물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좀 설명해 주세요. 잠깐만, 여기 보니까 뭐 그냥 흔히 알고 있는 수조관이에요? 이제 수조인데 안에 아크릴판을 대가지고요. 뒤에 물을 채워서 물 속에 있는 것을 물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촬영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곳입니다. 이 수중 촬영 스튜디오는 건축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오훈범 작가가 직접 설계하고 시공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인어복을 입은 모델의 수중 촬영이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몸에 밧줄과 해초가 잔뜩 뒤엉켜 불편해 보이는 모습인데요. 아크릴 수조 밖에서는 사진 작가가 그 모습을 연신 카메라에 담아냅니다. 우리 전시할 거 준비하러 왔는데 해양 오염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 쓰레기를 예술적으로 표현을 해서 그냥 쓰레기만 사진 딱 찍으면 좀 더러워 보이잖아요. 그럼 스튜디오 통해가지고 수중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전시를 하면 심각성도 알리고. 내년에 전시해야 할 걸 갖다가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는 촬영입니다. 컨셉이 지금 바다를 좀 깨끗하게 살리고 그런 경각심을 갖자는 의미에서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인어는 바다를 상징하는 공주잖아요. 그 공주가 쓰레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컨셉으로 지금 작품을 하고 있는 겁니다. 90년대 초 건축일로 제주에 이주해온 오훈범 작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사진을 찍으러 다녔는데요. 처음엔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과 무속, 공연 사진을 주로 찍었습니다. 한라산 일출을 찍기 위해 무리하게 등산을 하다 무릎 인대가 안 좋아진 그는 의사로부터 수영이나 스쿠버 다이빙 같은 물속 운동을 권유받게 됐는데요. 이때부터 수중 레저 활동을 하다가 수중 사진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10년 이상 수중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점점 발전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저희가 처음에 있는 스튜디오를 갖추지 않고 수영장을 빌려가지고 촬영을 하고 했었어요. 이곳에선 일반인도 간단한 교육을 받고 수중 촬영이 가능한데요. 정종우 리포터도 도전해봤습니다. 작가님, 이제 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네. 그 전에 제가 좀 알아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몇 가지 간단하게 준비하고, 그다음에 하는 행동, 포즈, 그다음에 표정 이런 것을 물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제일 먼저 여기는 조명이 다 돼 있잖아요. 네. 들어가면 사진은 잘 나와요. 근데 버리는 사진이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이 표정 때문에. 이 물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잠수하면 입술을 꽉 깨물어요. 자기도 본능적으로. 꽉 깨무니까 입술이 안쪽으로 모아지면 사람이 환한 사람처럼 보여요. 최대한 웃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물속에서 눈을 떠보셨어요? 네, 뜨긴 떴는데 예. 잘 나올까요? 한 번 뜨면 평생을 떠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눈을 좀 뜨셔야 생동감 있는 사진이 나올 거고. 옷 입고 물에 들어가는 건 또. 야, 이거 시원하죠. 느낌 묘하네 이거. 촬영을 할 때는 원하는 콘셉트의 옷을 입고 수조로 들어가는데요. 촬영 시간은 약 1-2시간 정도. 어느 정도 물에 적응을 하고 나서 촬영이 진행됩니다. 보통 1시간을 찍으면 한 40분은 그냥 물 적응하는 거예요.
저도 사진 찍는 척만 하는 거고. 진짜 엑기스는 예. 딱 10분, 15분. 예, 10분, 15분 만에 그 이제 표정이 살아나고. 생애 첫 수중 촬영에 도전한 정종우 리포터. 처음엔 긴장을 했는지 포즈가 어색했지만 어느새 하늘을 나는 슈퍼맨이 됐습니다. 모델들 사진도 감상해 볼까요? 깊은 바닷속을 유영하듯 감탄이 절로 나는 아름다운 사진들인데요. 이곳을 찾는 건 주로 여성들인데 나만의 특별한 바디 프로필을 찍거나 수중 웨딩 촬영을 원하는 신혼부부도 인생 사진을 남기기 위해 찾는다고 합니다. 제일 차이점은 물이겠죠. 이게 물속. 이게 물속이니까 일반적으로 좀 다른 환경이잖아요. 그리고 뭐 밑에 중력 같은 것도 없어서 물에 떠 있을 수도 있고 날아다닐 수도 있고 뭐 거꾸로 뒤집을 수도 있고 뭐 온몸을 자기가 능력에 맞게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뭐 컨셉만 잘 잡으면 좀 환상적이고 좀 특별한 사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이번엔 스튜디오 인근의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해양 쓰레기 사진전을 위해 야외 사진 촬영을 나왔는데요. 오훈범 작가는 스킨스쿠버를 하다가 바닷속이 각종 생활 쓰레기로 가득한 모습을 보고 수중 정화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2시간 정도 쓰레기를 수거하면 1톤 트럭으로 가득 찰 정도라고 하네요. 어떤 장면 연출하신 거예요? 인어가 이제 물속에서 잘 유영하고 놀았던 앤데 쓰레기 때문에 휘말려가지고 해안가로 이렇게 밀려 나오는 그런 그림을 연출했어요. 우리 옆에 계신 우리 해녀분은? 저는 그 인여를 보고 놀라가지고 쓰레기를 들고 오고 있는 장면에다가 인여를 보고 놀란 모습을 촬영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바다에 버려진 생활 쓰레기로 물속이 황폐화된 것을 본 그는 바다 쓰레기를 줍는 것만큼 버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수중 환경 사진전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같이 많이 경각심을 갖고 하나씩이라도 주워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많이 주워오고 있어요. 제가 바다에서 많은 걸 얻었잖아요. 뭐 즐거움도 얻고 그다음에 뭐 힐링도 되고 바다를 너무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돌려줄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더라고요. 사진을 찍고 하니까 이런 걸 일반인들이 보시고 그다음에 경각심을 좀 가지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뭐 2번 버릴 거 1번이라도 줄면 예, 깨끗한 바다가 유지되니까 그걸로 예,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한국 무용을 전공한 아내의 공연 모습을 찍어주기 위해 사진 공부를 시작했다는 오훈범 작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아빠 사진사가 됐고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는 환경 사진가이자 바다를 사랑하는 수중 촬영 사진가가 됐습니다. 30여 년을 제주에 살면서 누구보다 제주를 사랑하게 된 그는 쓰레기는 버리는 사람, 줍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 주울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사랑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젊다고 너무 자신하면 안 됩니다. 건강은 일찍부터 관리해야 하는 법. 저 역시 요즘 들어 부쩍 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목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고 무릎도 안 좋아가지고 건강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은데 이걸 좀 좋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없을까 고민입니다. 요가? 요가? 요가는 이제 그 여성분들이 좀 주로 하는 운동 아닌가.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요가에 대한 편견을 버리세요. 남성에게 참 좋은 운동이지만 선뜻 문턱을 넘기 힘들었던 요가의 세계, 그 매력을 제가 전해드릴게요. 춘천시 칠전동에 위치한 한 요가원.
실례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금남의 구역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들어오세요. 네. 근데 네. 사실 제가 요가를 네. 배워보고는 좀 싶었는데 네, 네. 용기가 조금 안 나더라고요. 남자들은 좀 없지 않을까 혹은 남자들은 너무 소수가 아닐까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남성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운동이고 또 남성분들이 창시한 운동이에요. 옷 갈아입으시고 네, 올라가서 우리 시작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양 무릎을 넣어. 요가는 운동이기 이전에 수행법이라는 거 아시죠? 바른 자세와 복부 호흡 그리고 명상은 요가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을 시작하는데요. 후면의 몸을 좀 스트레치해 줄 수 있는 동작 가져가 볼게요. 하실 수 있는 만큼만 진행하시면 되는데 유연성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가 필라테스는 오히려 근력이나 근지구력이 훨씬 더 많이 쓰일 거예요. 명치 앞으로 더 강사님은 너무나 쉽게 했던 폴더 자세. 그런데 내 몸은 왜 이러니? 힘들어도 충분히 호흡을 해주며 몸도 마음도 이완시켜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스트레칭을 하는 동안 제 몸의 상태가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이 오른쪽이 훨씬 더 타이트하고 왼쪽이 좀 약한 쪽 허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골반의 위치가 또 위아래로 높이가 좀 다르실 수도 있어요. 제 몸 상태가 어떻게 좀 보이나요? 네. 우선은 목이 일자목을 가지고 계시고요. 경추가 앞으로 밀리면서 어깨가 앞으로 좀 이렇게 말려 있으세요. 자, 허리 근력은 좀 타이트하고요. 반대로 복부 근력은 좀 많이 약하신 편이에요. 사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발바닥에 근막도 다 무너져 있으신 상태거든요. 거의 평발이처럼 발바닥의 기준 그렇고 또 내측 안쪽에 종아리 근육도 짧으시고 끝날 줄 모르는 팩트 폭격. 멈춰! 질문 한 번. 네네. 괜찮은 데는 있나요? 네, 이게 뭐 병적으로 아픈 수준이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만 노력을 조금만 더 해주시면 더 바르고 건강한 체형으로 바뀌시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엔 코어 근육을 발달시키는 자세. 정적이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저는 지금 무척 힘겨운 싸움 중입니다. 그때 뒤꿈치를 눌러주는 선생님. 으아, 선생님 살려주세요. 온몸에 세포들까지 잡아당겨주는 기분. 선생님 잘못했어요. 진짜 땀으로 울었습니다. 이게 초반에 요가 클래스 한 1, 2분 정도의 동작이에요. 1, 2분이요? 네네네. 한 2시간 했는데 플랭크를 했는데 네. 이게 팔이 살짝 떨리더라고요. 네. 팔의 근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복부, 코어의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마 반대로 힘을 쓰고 있는 요 어깨가 곽인상이 들어가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셨을까. 네, 그런데 아까 그 동작을 이제 복부나 코 쪽으로 더 많은 힘을 쓰시면 네, 팔이 좀 편안하시죠. 무릎 아래 발목. 이번엔 하체 운동이 되는 전사 자세입니다. 척추와 골반의 균형을 맞추고 허벅지를 튼튼하게 해주는 자세인데요. 은근히 균형 잡고 버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물 흐르듯 동작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확실히 따라하다 보니까 몸이 풀리더라고요. 다다 선생님, 우리 바카사나? 바카스요? 용어가 네. 바카스는 아닐까요? 바카 아사나 이제 인도 말이에요. 산스크리트어로 까마귀 자세, 바카 까마귀 아사나 자세. 팔로 몸을 지탱해야 하는 고난도 안밸런스 자세들. 갈라바 아사나, 아스타바크라 아사나, 시르사 아사나까지. 와, 어려워 보이지만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도전 정신이 듭니다. 상체의 힘으로 하체를 들어 올리는 동작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첫날 오셔서 혹은 며칠 안 되셨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남성분들이. 그리고 남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용기 내서 안밸런스에 도전! 먼저 까마귀 자세를 시도해봤는데요. 오! 된다! 저 됐어요! 네, 잘하셨어요. 네. 성취감이 있네요, 진짜. 네, 이렇게 밸런스 동작들도 하실 수 있고 굉장히 좋아하세요. 얘는 이제 어깨도 강하게 해주고 팔힘, 남성분들 2두, 3두 운동 따로 많이 챙겨서 하시잖아요. 이 부분도 발달시켜 줄 수 있고 또 약한 복부, 코어 운동도 같이 되고요.
선생님을 졸라 좀 더 욕심을 부려봤습니다. 모 드라마에서 일명 그랜절이라고 불렸던 바로 그 자세. 요가인들의 로망, 시르사 아사나. 아주 잠깐이지만 선생님이 손을 놓았던 순간 3초간 홀로서기 성공! 네. 네, 잘하셨어요. 네. 와, 이거 잘하셨어요. 얘는 요가 자세에서도 끝판왕이에요. 시르사 아사나는 제일 난이도가 높은 제일 고난이도의 끝자세. 전신이 순환이 되고요. 림프가 열리고 혈액이 반대로 우리가 중력을 거슬러서 심장이 머리가 심장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는 자세라서 안티에이징의 대표적인 돌입의 자세가 될 수도 있고 전신의 순환 자세가 될 수도 있고 동시에 정신 근력 운동이 되시기도 하고요. 이런 성취감 때문일까요? 퇴근 후 요가를 배우러 오는 남성분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요가 수업 중인 모습 상당히 자연스럽죠. 남자들이 접하기 쉬운 헬스잖아요. 근데 이제 요가는 뭐 이게 여성이 해야 된다는 그런 편견이 있는데 그래도 정신적 수련이랑 아니면 뭐 마음가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걸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스트레칭도 있고. 네. 요가 매트라는 개개인의 작은 공간을 크게 벗어날 일이 없는 정적인 운동. 하지만 잠시도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이제 조금씩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는 것 같아요. 집중하다 보니까 땀도 흘리고 그다음에 조금 동작에 대해서 집중을 하니까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남성들에게도 강력 추천하고픈 멋진 운동 요가. 남성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히 문턱을 넘어오세요. 뿌듯한 성취감과 건강한 땀방울이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겁니다. 네, 진영 씨 이제 요가에 대한 거리낌 좀 없어지셨나요? 당연하죠. 요가 오늘 처음 해봤잖아요.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왜 그동안 남성분들이 안 했는지 몰랐을 정도로 개운하고 최고입니다. 최고. 너무 좋았어요.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보실까요? 아, 다른 운동도? 뭐 저는 뭐 이제 운동에 대한 편견은 그냥 제로입니다. 제로. 가시죠.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고! 재밌겠다. 복잡한 도시를 떠나 농촌에서의 삶을 선택한 청년이 있습니다. 조금 느리고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서 더 행복하다는 청년의 귀촌 이야기. 지금 만나러 갑니다. 구름도 바람도 쉬어갈 것만 같은 한적한 마을. 싱그러움이 넘치는 옥천군 안내면을 찾았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골 풍경인데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도 이런 풍경에 반해서 이곳에 자리 잡게 되신 걸까요? 실록을 살포시 적시는 여름비 덕분에 한결 맑고 깨끗해진 마을 풍경을 감상하며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걸음을 옮겨보는데요. 안녕하세요. 여유로운 삶을 찾아서 귀촌을 한 청년을 찾으러 왔거든요. 근데 여쭤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오늘 주인공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시골로 귀촌한 이종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푸근한 인상의 소유자 이종효 씨 반갑습니다. 귀촌하셔서 딸기 농사 지으시나 봐요. 아니요, 여기 저희 아버지 농장이에요. 아, 그럼 부모님을 도와드리러 오셨구나. 아니, 그건 또 아니에요. 제가 일하는데 필요하거든요. 우선 빨리 딸기 좀 딸게요. 아, 네, 제가 네.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좋아요. 네네. 귀촌을 한 건 맞지만 농사를 짓진 않는다? 거 잘 짰죠? 그럼 농촌에서 수확한 딸기로 대체 뭘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궁금한 이민아 리포터. 머릿속 물음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딸기를 수확을 하고 부지런히 따라가 보는데요. 여기가 바로 제 일터입니다. 네? 이 카페가요? 네. 옥천의 작은 시골 마을 한가운데서 만난 카페가 바로 귀촌 청년의 일터인데요. 아기자기하면서도 포근한 느낌의 인테리어는 모두 이종효 대표의 솜씨라고 하네요. 카페가요. 외관도 너무 예뻤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더 예뻐요. 감사합니다. 컨셉이 있나요? 컨셉은 이제
저가 취미를 잔뜩 넣고 싶었고 제 색깔을 좀 입히고 싶어가지고 저의 자취방 같은 컨셉으로 진행을 했어요. 오, 그래서 그런지 게임기도 있고 네. 맞죠? 게임기 맞아요. 진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오, 만화책도 있고 뭐 네. 그림 그리는 것도 있고 해서 되게 제 색깔을 많이 묻었던 곳이에요. 오. 카페지기의 가장 큰 즐거움은 맛있는 음료를 대접하는 것. 갓 수확한 신선한 딸기에 정성까지 듬뿍 갈아 넣으면 와, 색깔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딸기까지 꽂아주시니까 너무 먹음직스러운데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네, 이게 저희가 아침에 딴 그 딸기로 만든. 네, 맞아요. 음료인가요? 우리 같이 딴 거. 아, 정말요? 저 한번 먹어봐도 되나요? 네네네.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부러워요. 리얼 진짜 딸기네요. 그쵸. 딸기의 그대로의 맛이 나면서 무조건 아침에 따온 걸로만 만들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또 농사를 짓다 네. 보니까 딸기를 아끼질 않아요. 다양한 방송에도 소개되며 핫플로 자리 잡은 청년의 공간. 덕분에 카페안은 소문 듣고 찾아온 사람들로 매일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맛도 좋고 그 저희 집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걸 좋아 이런 분위기 좋아해서 딱 마음에 들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제 프랜차이저보다는 이렇게 지방에 이렇게 아동분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그 자영업자분들이 하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카페 같은데 애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상생할 수도 있고 또 저희 또 이렇게 즐기고. 내가 꼭 뭐 농촌 가서 생활을 해야겠다 이런 결심보다도 저는 서울 생활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아무래도 고시원 생활을 했거든요. 집에 들어왔을 때 그런 막 편안함, 뭐 휴식 뭐 이런 것들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집에 가서 좀 쉬고 올라가야겠다라고 내려왔는데 시골에 좀 더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가졌던 것 같아요. 유난히 사람을 좋아하는 청년에게 마음을 기댈 곳이 없던 도시 생활은 상막 그 자체였답니다. 그런 그에게 단비를 내려준 곳이 바로 농촌이죠. 농촌에 가지고 있는 그런 너무 좋은 장점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친구들이 캐치를 잘해서 충분히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연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하면 저는 좋겠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도전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해보고 싶어요. 귀촌 청년에게 인생의 즐거움을 선물해준 소중한 공간, 시골 마을 카페. 이 작은 사랑방에서 이종효 대표는 지난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인연도 만났다는데요. 손님으로 왔어요. 딱 문을 혼자 딱 열고 들어오는 제가 첫눈에 반해가지고 번호를 물어보면 왠지 나는 그런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명함을 줬어요. 거꾸로 연락을 주세요라고. 사실 잠깐 보고 갔더라면은 연락을 안 했을 텐데 그때 첫 만나면 한 3시간, 4시간 정도 대화를 하고 계속 좀 말이 잘 통하기도 하고 자상하기도 하고 조금 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하고 몇 번 더 방문을 했죠.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서로에게 끌렸던 두 남녀는 곧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며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있죠. 이종효 대표의 손길은 마을 곳곳에 닿아 있는데요. 한때 애니메이션을 전공했던 경험을 살려 재능 나눔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답니다. 아이들이랑 이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벽화로 한번 남겨보면 어떨까, 책으로 한번 남겨보면 어떨까, 연극으로 남겨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초등학생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가지고 벽화도 만들어 보고 올해는 이제 뮤지컬 또 만들어 보기로 했거든요. 아이들하고 같이 재능 기부 겸 해서 학교에 들어오셔가지고 수업도 같이 해주시면서 벽화 작업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쉽지는 않잖아요. 도심에 비해 문화와 예술 프로그램을 접하기 어려운 농촌. 작은 시골 마을에 뿌려놓은 문화의 씨앗도 잘 키워내길 바랄게요. 오후 시간, 카페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단골 손님들이라는 초등학생들인데요. 덕분에 카페 안은 활기가 넘칩니다. 안녕 얘들아. 안녕하세요. 학교 끝나고
하고 오는 거니? 네. 근데 학생들이 이런 카페에 와도 돼요? 네. 여기 오면은 뭐 먹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초등학생 전용의 메론 사이드를 주로 많이 먹습니다. 메론 사이다.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동네에 이런 카페가 있으니까 어때요? 살맛 난다? 살맛 난다. 정말 귀여운 친구들이네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10호점까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작은 마을에서 시작하는 그런 가게들을 계속 만들고 싶어요. 농촌으로 들어오려는 그런 청년들이 조금 더 쉽게 들어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들어와 봤자 내가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없고 살 수 있는 그런 집이 없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터전 같은 것들을 좀 마련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 10호점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박한 삶에 치여 웃음을 잃어가는 이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귀촌 청년. 더 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그의 꿈을 응원합니다.